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AI 랠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제미나이 3.0과 다른 종목들과의 차별화가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셧다운으로 밀렸던 지표들도 하나 둘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고용 지표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각각의 지표가 미국 경기의 다음을 어떻게 좀 해설을 하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서 종목별 이슈들까지 체크해 보시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최대 AI 경쟁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죠. 엔비디아가 이기냐 중국이 이기냐 이 싸움이었는데 또 하나의 최대 적이 미국 안에서 등장하게 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진영 대 구글 진영. 아무래도 시장이 이 이슈를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급락 불구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급락의 영향이었는데 다만 엔비디아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막판까지 모멘텀을 빌드업하면서 0.7% 가까운 플러스죠. 오늘 23,000포인트 선을 회복한 채 거래를 마치고요. S&P 500 지수도 0.9%의 플러스 6,760포인트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가 장 초반에 6% 이상까지 낙폭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3%대 정도로 낙폭을 축소하는 장중의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증시의 하단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잠재적 평화협정 조건에 대해서 미국과 합의를 했다. 물론 세부적인 디테일은 아직까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WTI 국제유가가 3% 이상 급락하기도 했죠. 이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그리고 그동안 밀렸던 수치들까지 잇따라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최신 데이터입니다. ADP 민간 고용 이번 달 8일을 끝으로 4주 동안의 평균치를 발표를 한 건데요. 한 주당 고용 건수가 13,500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용의 악화를 시사하는 것이고요. 연말 쇼핑 시즌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용 건수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 여력에 대한 의문 역시도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9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이것은 과거의 데이터가 되겠지만 0.3% 상승하면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지나간 수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물가가 예상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데에서 안도할 만한 팩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예상 수준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금리 인하 기대감을 결정적으로 키웠던 것은 주말 사이에 나왔던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만 간밤에 블룸버그의 보도가 그 기대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의 유력한 후보로서 지금 케빈 헤셋 NEC 위원장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금리 인하 기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만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고요. 물론 트럼프식 인사 결정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날 때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 속에 담겨 있기는 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아마도 크리스마스 이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차기 의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든 시장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빌미로 이렇게 진정세를 띠자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7% 가까이 급락하면서 기준선인 20선을 밑돌았습니다. 향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거라는 가능성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히트맵을 열어서 종목들의 마감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엔비디아는 전일부터 급격하게 부상 중인 이 구글 TPU에 대한 이슈 속에서 경쟁 우려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감일 기준으로는 낙폭을 2.6%대까지 크게 축소한 채로 거래가 맞춰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됐던 것은 이 메타가 사실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구글의 TPU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프리마켓에서부터 많이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메타는 오는 2027년부터 가동될 데이터 센터에 구글 TPU 사용을 검토 중이고요. 대규모로 반도체를 주문한 다음에 납품을 받기까지 최소 1에서 2년 정도는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구글 거를 쓰기로 결정을 한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주문을 넣어야겠죠. 과연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뉴스가 시사하고 있는 포인트는 엔비디아의 반도체, AI 반도체 독주 체제의 약간의 균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엔비디아는 반격에 나섭니다. 자사의 GPU 기술력은 구글 TPU 대비 한 세대나 앞서 있다라고 오늘 소셜미디어 포스트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구글 TPU는 ASIC, 그러니까 맞춤형 설계 반도체에 해당하죠. 이는 특정한 AI 기능 혹은 특정한 프레임워크 안에서만 구동이 되는데 이와 달리 우리의 GPU는 범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어떤 기능도 구동할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M7 종목들 가운데서 알파벳의 주가는 1.5%대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내며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애플의 주가 역시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장중에 역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밖에 M7 이슈들을 살펴보자면 테슬라, 이 10월 유럽 판매량이 6,900여 대에 불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48.5% 급감한 것이죠. 거의 반토막이 난 거고요. 이는 같은 기간 유럽 내 전체 전기차 판매가 33% 급증한 것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부진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유럽 안에서 10달 연속 판매량 감소 추이를 그려가고 있고요. 물론 이 테슬라 볼 때 절대적인 전기차 판매량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오늘도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헬스케어주들로의 순환매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다른 모든 섹터를 아웃샤인하면서 업종지수가 거의 2%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특히나 최근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 오늘도 3.7%의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내면서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이 헬스케어 섹터의 이달 들어서의 상승률이 거의 10%에 달합니다. 섹터를 추종하고 있는 인덱스 약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신고가를 간밤에 경신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5%대 급등한 머크 그리고 암젠 등이 업종을 전반적으로 주도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초록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아주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저금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나 수혜주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은행주들,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주택 건설주들, 그리고 리테일주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겠고요. DR 호튼, 레나, 풀티그룹 등의 대표적인 주택 건설업 주들이 5% 가까이 급등했다라는 점도 체킹해 드립니다.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UBS 측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D램 수요가 최근 급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장비사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높여 잡았습니다. 주가는 5%의 급등으로 반응을 했고요. 오늘 240달러를 돌파한 채 거래를 마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가장 큰 전자기기 업체입니다. 전자기기 판매 업체죠. 베스트바이가 장전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후에 주가는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 깜짝 흑자 달성을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주가 흐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죠. 자,
자, 베스트바이의 주가는 5.3% 급증하면서 80달러 선에 거의 육박한 채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 섹터가 또 리테일 섹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 역시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보틱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보틱의 4분기 매출과 이익이 견조하게 발표됐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자동화를 제공해주는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대표적인 고객사로 월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유독 급등률이 좀 두드러졌던 종목인지라 어제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롭게 들고 왔습니다. 39.4% 급등하면서 77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밖에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아주 심하죠. 간밤에도 비트코인 가격 현재 구간에서도 2%가량의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7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오늘 그래도 장 막판에 탄력도를 좀 키우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축소를 했네요. 0.7%의 마이너스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프록시로 여겨지는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급락으로 역시 마감이 됐다는 점 체킹이 됩니다. 그리고 의류 리테일 업체입니다. 아베크롬비앤피치 간만에 급등이 나와서 다시 들고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사업을 철수하면서 이 홀리스터 브랜드 익숙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홀리스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16% 급증, 아베크롬비는 2% 감소했는데 이것을 상쇄시켜주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38%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특징주 모두 점검했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네, 지금 차린 앵커가 앞서서 간밤에 나왔던 고용 데이터 확인을 시켜주었는데요. ADP 민간 고용 데이터는 계속되는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준이 ADP 민간 고용을 확인하고 12월 FOMC에서 조금 더 높게 금리 인하 여부를 반영할까 여부까지 이번 주 안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29일부터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의 동향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고용 데이터 조금 후행 지표이긴 하더라도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둔화세, 특히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실업률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GDP의 3분의 1가량은 소비가 지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비 둔화세가 과연 연말에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소매 판매 지표 들여다보겠습니다. 9월 소매 판매 지표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7,333억 달러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동기 대비로는 0.2%, 전년 동기 대비로는 4%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소비의 둔화세를 좀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GDP Now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3분기 성장률 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둔화세가 연말 랠리를 펼쳐주지 못한다면 미국의 GDP에도 함께 영향을 받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 셧다운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의 발표가 밀린 가운데에서 3분기 GDP 속보치 자체는 발표가 취소됐다는 점도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소비 둔화를 확인한 시장,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가도 들여다보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4월 당시에 관세발 충격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또 한 번 물가가 크게 오르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또 그 자신감이 내려갔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4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보여줬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였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득과 일자리, 경제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있다라는 것이 이번 데이터가 반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데이터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직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고개가 많이 내려간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위험자산 시장이 동반으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비자 심리 지표 등은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연말 소비 데이터들이 어떻게 발표되는가 이제 차례차례 나오게 되는 셧다운 이후의 데이터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AI 랠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역시 버핏은 버핏이구나 라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새롭게 이 버핏의 마지막 투자처로 부상을 한 구글의 이 주가 추이를 들여다보면 버핏의 선택은 이번에도 옳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번 13F 보고서, 최근의 13F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버크셔 해서웨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글에 대한 편입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지분 가운데에서는 1.6%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애플의 비중이 낮아졌다라는 점인데요. 한때 50에서 60%까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애플 지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또 내려간 것을 이번 13F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22.69%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알파벳 A에 대한 그러니까 구글에 대한 신규 매수는 43억 달러 규모로 이루어졌고요. 애플에 대한 대폭 축소 그리고 DR 호튼의 경우에는 전략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애플 비중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축소했고 버핏의 AI주 가운데 원픽은 구글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시장에서 구글에 대한 탄력을 더더욱 높이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구글의 주가 추이를 엔비디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요. 다른 하이퍼스케일러 대비 구글의 상승세가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이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의 상승 탄력 자체는 굉장히 가파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살짝 둔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알파벳은 검정 색깔 진한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4월에 충격을 딛고 알파벳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특히 그 상승 탄력이 더 가팔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씩 엔비디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독고다이라고 표현하는 특히 지출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흐름들을 여실히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애플이 AI 부분에서 너무 더디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는데 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애플의 이러한 행보가 오히려 애플에겐 플러스가 되고 있기도 하죠.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율 자체를 줄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앞서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애플이 어느 정도 좀 중도를 지키면서 나아갔던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최근입니다. 글로벌 시총 탑 종목들의 추월 레이스 가장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것은 알파벳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 5조 달러까지도 터치를 했다가 내려왔잖아요. 이런 가운데에서 알파벳이 과연 고점을 어디까지 높여주면서 엔비디아의 시총을 추격해줄 수 있을 것인가도 이번 시장 랠리를 지켜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확인을 하는 날인데요. 발등의 불 실적 확인부터라는 제목으로 11월 18일 글로벌 비트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반도체 섹터 전반의 일종의 차별화가 진행되는 부분들을 좀 주도했던 하나의 이슈이기도 한데요. 모건 스탠리의 에릭 우드링이 디램,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가격 상승 사이클을 유발을 하고 있고 특히 OEM, ODM사들의 경우에는 원가 쇼크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던 바가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10% 상승할 때 이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완전하게 전가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매출 총 이익률과 EPS에 동반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집계였고요. 그에 따라서 델과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이 세 개 종목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델의 충격이 가장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델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일단 시간 외에서는 주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죠.
네, 델 테크놀로지 실적 나온 부분 확인하고 계십니다. 매출액은 시장의 컨센서스 271억 달러를 조금 하회하는 270억 달러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예측치 대비 1%가량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2.59달러로 발표가 됐는데요.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지금 매출은 컨센서스에 조금 미스했습니다만 주당 순이익, 이익률에 있어서는 델 테크놀로지 나쁘지 않았던 분기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측치 대비 8%가량 더 높게 발표가 됐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델 테크놀로지 지금 과연 어닝콜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게 될지 이 부분 주목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델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가이던스에서 이 디램 가격 그리고 낸드 플래시의 급등, 가격 급등을 과연 어떻게 손화해 나갈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뉴스프레소에서 관련 내용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외에서 시세를 살펴보고 계신데요. 엔비디아가 0.5% 약세 흐름 그리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07%, 전반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경우에는 아주 큰 시세 등락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또 한 번 실적을 함께 발표한 기업이 있습니다. 지스케일러라는 보안 기업인데요. 최근에 미국 은행들이 해킹을 당했다 이런 이슈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보안에 대한 이슈가 다시금 불거질 수 있을 만한 이슈였는데 지스케일러는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닝콜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매출액은 컨센서스 대비 높게 나타나면서 7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도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일단 시장에서의 반응이 왜 그런 것인지는 조금 더 실적 발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AI 랠리 계속 전개가 될 텐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승자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영원한 강세론자죠.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의 탑 10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다시금 좀 센티멘탈 자체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기술주에 대한 버블론, 회의론 계속 돼서 시장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1990년대부터 기술주를 가장 가까이 지켜본 그리고 시장 참여도가 높았던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이전에도 이러한 회의로는 꾸준히 있어 왔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다 주가의 반등이라던가 하나씩 우려가 씻기는 방향으로 어쨌거나 기술은 발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08년 애플 꼽았고요. 2007년에 넷플릭스 역시도 DVD에서 스트리밍으로 전환된 이 과정 자체를 주도하는 하나의 기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네 번째로 꼽았던 것이 2010년, 2013년 사이에 앞서 살펴봤던 이 실적을 살펴봤던 지스케일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당시에 엔비디아의 이 투자가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도 역시 지적을 했는데요. 댄 아이브스의 탑 10 종목,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구글, 팔란티어, 기타 등등에서 아마존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